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의 공저자 중에 한 분이신 오학령 전주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기 JYP는 여기 나온 간신들 중에서 JYP는 누가 제일 기억에 딱 남았나요? 글쎄요, 한 명을 꼽자니 딱히 안 떠오르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참 역사책 안 읽었구나 그동안. 일단 그 JYP는 편협한 독서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역사 관련 책을 거의 안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읽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읽다 보니까 국사 교과서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 이름을 보면서 반가웠다. 그런 거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허균 이야기 이런 거 좀 재밌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 역사책을 잘 보지 않는 이 무지렁이들한테 역사 관련 책들은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떤 재미가 있는지 이런 거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역사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물 마실 때 물 성분 모르고 살아도 먹고도 되는 것처럼. 근데 인간 자체가 시간 속에서 변해가니까 사건들의 흐름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에 대한 학습이 돼 있으면 나한테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가 국사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 인생의 공부. 그걸 훈련하는 과정. 근데 우리는 너무 국사 공부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인데 사실은. 그래서 역사 공부의 방향이 내 인생을, 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 공부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입니다. 내 하루하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 근데 이제 우리 장편 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 등장 인물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캐릭터가 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면서 맥락이 이해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재밌어지잖아요. 처음에 몇십 페이지는 소설은. 좀 재미없다가. 근데 이 역사책은 제가 잘 안 보는 이유를 이제 변명처럼 말씀드리자면 이게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읽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오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그리고 이놈이랑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게 이 사람이랑 같이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10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어져서 이제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책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수많은 그 중국의 무슨 한 글자짜리 나라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읽기 어려워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거 남들도 그러는 거죠. 남들도 그런데 근데 그건 이렇게 제가 좀 역사책을 많이 읽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 이게 몇 권 읽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단계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역사책의 읽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뭔가 구조가 안 짜여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좀 그려져야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구석에 이렇게 딱딱딱 박히는데 그 구조가 딱 안 짜여져 있으니까는 처음에 읽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나마 그래도 한국 역사에 관련된 책들은 그래도 조금 좀 가려 있는데 중국 넘어가면 사실 제가 중국사에 대해서 아는 대부분의 지식은 고우영 만화, 뭐 수호지 삼국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저도 비슷합니다. 배운 거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저도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연도 못 외우고요. 사람 이름 못 외웁니다. 그런데도 역사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볼 때마다 저는 확인합니다. 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연도 얘기할 때는 꼭 믿지 말라 그래요. 확인하고 반영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큰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관심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자기한테 남들 하는 역사 말고 그러면은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교수님은 이 책에 나온 사람들 이름 가령 한 20개쯤 쫙 펼쳐놓고 연도 순으로 출생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거 하면 못 하세요? 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못 합니다.
나만 쓸 못하는 때 게 자료만 확인하면서 쓰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오학년 교수님 책을 좀 읽어보면은 괜찮겠다고 한 게 그 저희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에서 굉장히 익숙한 시기가 조선 중기 시대예요. 그렇죠. 뭐 숙종 뭐 이런 네, 숙종 뭐 이런 망해군, 연산군. 예. 뭐 연산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그러네요. 사실 예, 조선 중기. 세조 정도부터 많이 나오죠. 세종부터.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선 중기인데 음. 딱 그 오학년 선생님의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조선 중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본인의 또 그 가장 그 중요한 전공 시기가 또 그 시기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동네와 시기별로 세부 전공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나누는데요. 네.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역 구분하듯이 네. 조선 전기, 중기 그런 뭐 칼같이 되게 나오진 않아도 웃기죠, 좀 네. 그게. 네. 그래도 하여튼 좀 어. 주요 관심 분야가 있긴 있겠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조선 시대. 조선 시대. 박선원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였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재밌는 이 간신 사례들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소개를 잘 해주셔야 책이 많이 팔립니다. 아, 아까 네. 저기 몇 번 얘기도 저거- 나왔는데 아니 허균 얘기부터 허균 해보죠. 얘기부터 할까요? 허균. 네. 예. 허균 얘기보다는 여기에 같이 됐던 게 이첨. 네, 네. 이첨이죠. 네, 네. 네. 허균하고 이첨. 같이 광해군 때의 권간이라고 그러죠. 권력을 가진 간신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늘 제가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 간신이 되려면 똑똑해야 된다. 이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과급제했고요. 그 대제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대제학이면 글 문장 가장 잘하는 탑클래스예요. 그 영화 광해를 보면은 그 이제 좀 착해진 이병헌이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막 뭔가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 중에 상징이 그 이이첨인 거죠. 아, 그- 그래요. 네. 이게 네, 어쨌든 그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그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광해군 때? 실제로 광해군 때 벌어진 말하면 반역 사건으로 몰아서 일을 만들었던 선봉장 책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추진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영창대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인목대비를 폐위시켜 가지고 그 유폐시켜서 했는데도 가장 그 앞장섰던 그러면서 매관매직 잘하고 또 심지어는 그 허균도 중간까지 인목대비 쫓아날 때까지는 같은 편이었다가 예. 이첨한테 당해가지고 그 같은 편한테 당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서 죽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이첨이랑 허균도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소인배 무리를 지어가지고 했다가 홍군 광해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다가 이제 어쨌든 정적을 이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네. 내부의 권력 싸움에 그 허균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죠. 네 결국에는 허균도 이제 그 뭐 영모라고 하는 누명을 예, 쓰고 누명 이제 써서 죽게 되는. 죽죠. 근데 이제 허균이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죽고 또 그 전에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남겨죠. 남겼다는 이미지 때문에 예. 마치 그 후대 사람들은 허균은 마치 충신이었고 뭐 시대에 약간 시대를 앞서간 인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죠. 오학년 교수님이 보기에는 사료에 근거해서 보기에는 뭐 허균도 뭐 독인 객인. 독긴 객긴이죠. 네네. 근데 저는 그 이이첨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 왜곡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JRP나 아마 이 책을 보고 처음 아셨을 텐데 선조실록이 2개가 있잖아요. 저 실록은 아시잖아요. 선조실록이 2개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어디선가 네, 봤어요. 굉장히 그거는. 저기 기초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 아, 선조실록이 두 종이라고 하는 걸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냥 두 종류가 있다. 어떤 네. 네. 그 그룹에서 그거 좀 지네 유리하게 고쳐 쓰려고 깨작깨작 했었는데 그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다. 그 정도까지만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네. 이제 정확한 사실이죠. 그 이이첨이라는 사람 원래 이제 실록이라는 건 그 선대왕의 실록을 이제 그 바로 다음 왕 때 이제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편찬하죠. 맞아, 선조 때 실록을 광해군 때 쓰는 건데 편찬하는 거예요. 편찬하는 건데 기록은
그 당대 왕 때 이미 사관들이 해놓고 해놓고 해놓은 그걸 걸 이제 모아서. 편찬하는 걸 네. 그 다음 왕이 하는데 네. 이제 그 쟁쟁하던 사람들이 원래 편찬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개축옥사라고 하는 예. 그리고 시국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이이첨이 주도했던 시국 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다 뭐 귀향을 쫓겨나죠. 가거나 예. 쫓겨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복, 네. 이항복도 그때 쫓겨가고 오성과 한음에서 오성, 오성과 예, 한음에 예. 이항복도 쫓겨가고 이원익이라는 분도 이미 그때 귀향 가고 뭐 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이첨이 이제 실록 편찬을 맡았는데 아주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그 제가 그래서 두 실록을 검토해 봤는데 아무튼 그 편찬하는데 참여했던 인물들 빼고는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성룡도 그러니까 유성룡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 때 그 어쨌든 그 어려울 때 그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어떤 화의 맺고 이런 과정에서 수습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것도 저기 교묘 그 꾀를 부렸다고 얘기하고 아니 제가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있어요 거기? 네, 네. 이이첨이 쓴 자기 평가. 자기 평가는 유성룡은 진짜 웃겼어요 그거. 유성룡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외와 일본과 강화를 주장하였고 부모님을 뵈러 가서는 술을 마셨다라고 악평을 한 반면에 네. 자기를 놓고서는 영특하고 기계가 있었으며 간제가는 기품이 있었다. 네. 참 이러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네.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짓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 자기 그 패거리 몇 명 빼고는 다 나쁜 다 놈이라고 나쁜 써놓은 놈이라고 거죠. 했죠. 그래서 이제 어. 그 광해군이 이제 그 인조반정으로 이제 물러난 다음에 예. 이이첨 등이 편찬한 선조실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군에 이제 다시 편찬을 다시 한 거죠. 편찬하죠. 음.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이 되는데 그게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앞에 실록을 이 잘못된 실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사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역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앞에 걸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논의를 해요. 요즘 요즘 세태로 같았으면 보면은 그렇겠죠. 없애버렸을 텐데 그때는 논의를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남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판단은 후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왜곡됐다고 하는 이이첨이 만든 실록도 남겨놓고 자신들이 반정 이후에 만든 실록도 남겨놓고 조선이 그런 정도의 품위 속에서는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그 예. 이이첨의 빛나는 자기 평가, 그거 볼 영특하고 수 기계가 있어요. 있었으며 간증하는 기품이 있었다.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마운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이첨이라는 이 사람은 광해군 때 수많은 권력을 누리고 중심이었죠. 그다음에 허균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죽이고 그다음에 뭐 이 역사 왜곡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이런 이제 수많은 짓들을 했는데 결국 인조반정 이후에 그때 바로 처형당하죠. 처형당하죠. 네. 군사들한테 잡혀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근데 이제 이런 간신들 중에서 네. 뭐 10년 뭐 혹은 뭐 더 짧은 기간 동안 반짝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고 뭐 이런 네.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화롭게 가는 인간들도 꽤 있죠. 한명회가 그런 스타일 아닐까요? 한명회가 좀 오래 갔죠. 네. 근데 참 역사가 재밌는 게 한명회는 개유 정난이라고 들고 왜 단종 그 김종서는 아시잖아요. 김종서, 네네. 황보인 이 사람들 죽이면서 세조가 수양대군이 그때는 네. 그 권력을 잡는 그러니까 건데 사실은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수양대군이 그렇게 역심을 품고 자기 조카를 죽이게끔 꼬드긴 게 한명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글쎄 그러면 너무 한명회한테만 저기를 하니까 예, 예. 수양하고 이제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 책에서도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간신은 절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파당으로 존재하고 네트워크로 존재해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그리고 짝이 맞는 리더가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 진짜 높은 사람 네. 혹은 다른 사람 왕 뭐 네. 황제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영합하죠. 듣고 싶은 말을 딱 해줌으로써 어떤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수양도 그 왕위 찬탈의 꿈이 있었는데 뭐 어디 가서 말은 안 하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명회가 예. 옆에서 이렇게 너 왕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제 그런 부추기고 거죠. 뭐 이런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무서운 게 알 수가 없는 게 갑자사화 때는 그게 바로 저희거든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죽일 때 폐비윤 씨 죽일 때 그 피가 묻은 적삼을 적삼. 보고 이렇게 그 폐비윤 씨 폐비시킬 때 동의했던 그
대신들이나 이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네. 근데 그때 한 명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관 참시라고 부관 참시를 하거든요. 당하죠. 근데 이제 한명회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살아생전에는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뭐 잘 먹고 잘 살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한명의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알면서 간신의 그렇죠. 대명사. 그게 참 무서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진짜 무서운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한명회는 사실 죽은 다음에 부관 참시를 당했지만 살아 있을 때는 지금 연도 보니까 72세까지 살았어요. 예. 그때 당시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오래 산 산 거죠. 건데 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간신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성공 사례인 거죠. 그렇죠. 간신들의 그렇죠. 롤 모델인 거지. 그래서 간신들이 네. 간신 노릇을 해요. 자기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명회 같은 케이스가 많아지면 간신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이첨처럼 예. 잠깐 반짝하다가 금방 자기도 처형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이거 위험한데 근데 이럴 참 수 있는데. 그게 잠깐이 아닌 게 15년이거든요. 이첨도. 그러니까 선조 말부터 하면 20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하긴 짧은 게 아니거든요. 하긴 15년 반짝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처형 당할래 하면은 그 택할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냥 구질구질하게 한 뭐 실제로 30년 사느니.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그 발탁돼 가지고 요즘에 텔레비에 주로 저기 수갑 차고 나오는 네네네. 그 사람들 보면은 몇 년이잖아요. 2, 3년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긴 뭐 우리 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표현들 많이 쓰지만 몇 년 후에 다 그렇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짧은 그러게요. 몇 년 동안 반짝해서 땡겨 보려는 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또 짚자면은 사실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왕조 시대 때 간신은 어쨌든 간에 왕 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마음만 이렇게 사로잡으면 됐었던 건데 지금은 어쨌든 뭐 통치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그 예. 대통령조차도 어쨌든 시민들이 예. 뽑는 거니까 네. 저희 시민들이 그 간신을 되게 정치인들이나 혹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간신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예.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제가 언론 간신, 감찰 간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론 조작하고 감찰 권력 동원하고 하는 거는 간신들이 필수적으로 써먹는 거기를 장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감찰, 언론 이걸 장악을 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정 시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왕이 있고 관료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 섹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국가가 있는 한은 거의 동일하게 스트럭처가 같습니다. 다만 정보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견제 기능이 시민에게 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세종로로 옮겨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양상들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은 그 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정치 세력이라면은 좀 이렇게 간신의 약간 조짐이 보이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은 뭐 언론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뭐 아주 심플한 그 예 중에 하나는 간신은 항상 세금을 잘 걷습니다. 이 공통 중 그것도 하나인데 근데 누구한테 걷냐? 있는 사람들한테 걷질 않고요. 없는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노동자, 농민 이렇게 월급 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요. 공통되게. 그러면 소득세 내려주고 법인세 내려주고 뭐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좀 간신배에 가까운. 소득세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네.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금융소득세를 낮추거나 이런 쪽은 되게 간신 쪽으로 갈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흐름이 좀 간신의 흐름이랑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었네요. 세금의 실제로 세제만 그렇게 보면, 나타났죠. 네, 예. 블랙리스트 뭐 이런 블랙리스트 그런 이런 거죠. 거, 언론 통제, 뭐. 언론 통제 이런 거. 그 아까 지록 위마 네, 얘기했었는데 저거. 중국 간신이 훨씬 책에 많은데 예.
중국 간신 중에 이 대표적인 나라를 아예 망하게 만든 조고 이야기 조고죠. 좀 해보죠. 네. 근데 이 조고는 우리가 지로귀마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책에도 나오지만 원래 조고는 환관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정규 라인에는 이사라는 사람이 재상으로 있었어요. 네, 네. 진시황 후대, 진시황 때부터. 네. 그런데 이 조고한테 이사가 당해요. 그 정규 라인을 가지고 네, 있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진시황 다음이 이세라고 그랬거든요. 이세. 네. 이세라고 황제가 이세인데 이세가 놀기 좋아하는 걸 알고 이사한테 가서 황제가 놀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러지 말라고 상소를 올려라. 환관인 내가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승상이 말씀하셔라. 네. 내가 그러면 꼭 그 말씀드릴 기회를 주겠다. 근데 조고는 어떨 때 그 이사한테 알려주냐면 이세가 잔치 벌리고 놀 때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럴 때 얘기를 합니다. 그걸 3번 정도 반복하니까 이세가 이사한테 대해서 저늙은이는 꼭 내가 놀고 있을 때만 와가지고 얘기한다. 이제 미운 털이 이제 완전히 박혀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모함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사 아들이 다스리는 고을에 도둑들이 일어났는데 처리 안 했다. 무슨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사가 감옥에 갇힙니다. 예, 그래서 한때 붙어 먹었던 사람인데. 저 이세를 세울 때 같이 네. 일을 벌였던 인물이거든요. 허균하고 이첨하고 너무 동일하죠. 네.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세라는 사람도 진시황의 큰 아들이 아닌데 아닌데 큰 아들을 죽이고 네. 그 둘째인가요? 하여튼 그렇죠. 이세라는 아들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 조고하고 이사인데 나중에 또 이제 같은 편 같이 제거하는 도구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제거하고 뭐 제거하고. 이런 과정인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모반을 했다고 이제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정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마치 조고가 왕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지로기마가 나온 네. 거지 네. 않습니까? 최고 수준의 네. 간신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러잖아요. 왕이 마치 보낸 그 특사인 것처럼 가장을 시켜가지고 신문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어쨌든 왕이 보낸 특사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자기의 하소연도 억울함을 하고. 막 하소연하는데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마다 심하게 때리고 고문을 하니까 예. 나중에 진짜 이제 왕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네가 진짜 역모를 꾀했느냐라고 진짜 특사를 보냈는데 그 진짜 특사인지도 모르고 네. 아 내가 그 역모를 꾀했습니다라고 어. 자백을 하게끔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저작거리에서 허리를 잘라 죽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네. 황제에게 아뢰니까 황제가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 저게 왜 사슴이지 말이냐 말이냐. 그랬더니 그 자중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도 나서서 사슴이라고 얘기 안 사슴이라고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신하는 사슴이라고 말했고 네. 어떤 신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어떤 신하는 말이라고 했고 네, 그리고 그때 이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은 나중에 조고한테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네. 죽고 네, 죽죠. 아주 기가 막힌 바로메타를 만들어서 근데 나 여기 이 부분 이거 지로기마 이야기 이거 아는 이야기지만 이거 읽으면서 새삼 예. 과연 내가 거기 있는 대신들 중에 이때. 하나였으면 이 눈치는 빤하잖아요. 네. 왕은 어차피 놀고 네. 먹고 허수아비고 예. 조고가 실력자인데 예. 사슴 들고 와가지고는 말입니다라고 네. 했는데 황제가 JYP 저 동물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정말 역사 공부 잘하시는 방법인데요. 이제 조고가 그렇게 지로기말 했을 때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역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자기를 위치에다 놔보는 거. 왜 아렌트가 아이만이 600만을 죽일 때 그건 자기는 명령대로 한 거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느낀다. 악의 평범함. 평범함. 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 문제를 뭐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주목하는 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점은 거기서 가져와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간신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간신의 DNA가 있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제 그
조조에 대해서 이제 호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했잖아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시대라면 그 삼국지의 조조입니다.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시대라면 능력 있는 신하가 될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강교한 영웅이 될 것이다. 네. 사실 이 간신에 나오는 사람들을 놓고서 영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네,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자기한테 잘 휘둘리기 쉬운 리더를 만나서 자기의 능력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발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 네. 속에 간신으로 남았던 건데 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아마 그 조직 생활 그러니까 뭐 나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뭐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이런 늘 네. 부딪힙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조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간신들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묶일 법한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하거나 수장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또 저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가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네. 인간 아니, 사회에서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실 이 간신들이 예. 우리 이제 세속적인 가치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예,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 동네에서는. 예.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자기 개발서 처세서에서는 똑같은 사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야, 예. 이렇게 처세해야 성공한다라고 네. 쓸 법한 사례들이 간신의 사례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들을 예. 보면서 중간중간에 피식피식 좀 웃기도 하고 네. 이 대표적인 게 이 맹상군으로 알려진 전문 네. 이런 사람이 군주를 섬기는데 군주에게 여자가 7명이 있는데 누구를 진짜 왕비로 삼을지를 지금 네. 모르는데 그걸 사실 빨리 알아가지고 사실 근데 맹상고는 또 역사적으로 약간 유명한 관료이기도 했잖아요. 능력 있는 그럴 수도 관료이기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줄을 대고 싶은데 저 7여자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군주에게 귀걸이 7개를 바치면서 하나만 좋은 걸로. 좀 더 좋은 걸로 걸로. 특별하게 이쁜 걸로 해가지고 딱 줬더니 그 귀걸이가 어느 여자한테 가나 이거를 아. 보고 거기다 줄을 댔다 네. 이런 거. 야, 이런 거는 이제 잔머리이긴 한데 요 조금만 이거 약간 스토리를 변형시키면 진짜 우리 저 처세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사로잡는 법 이런 네. 거.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그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뭔가 줄을 대고 싶은데 저 윗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아니 그래서 이참에 제가 이제 그 오학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간신도 있지만 네. 좀 빠른 시간에 충신이라는 또 세트 책을 하나 내시면 어떨까? 그거 안 팔릴 것 같아요. 답답하거든. 충신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당해요 이렇게. 아니 근데 맨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뭔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의로운 개 중에는 또 이렇게 또 약간 또 성공한 사례도 있잖아요. 별로 네, 없나 봐.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희망적인 네, 방향 네. 사회가 저도 그런 글들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뭐 대통령도 출마하고 그랬으니까 반면교사가 되실 법한 간신이라는 책을 내셨으니까 예. 좀 약간 좀 그 시대와 맞서면서 이렇게 좀 자신의 뜻을 지키면서 좀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다렸던 네. 역사 속의 인물들 예. 이런 사람들 한 20명 정도를 좀 선별해가지고 네. 딱 이렇게 충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도 안 팔려.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가 요거 하면서 이 책에 이제 시민 얘기를 몇 번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은 이 간신이 이 책의 이 주제지만 사실은 이 책을 읽고 판단하는 시민이 저한테는 사실은 포인트였었거든요. 네. 시민들의 눈이 없으면 뭐 간신들 세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간신을 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의 눈. 이것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요 책에 나오는 수많은 간신들의 사례를 쭉 보면서 예. 요즘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간신인지를 네. 좀 가려낼 수 있는 네. 안목을 갖게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저자로서 굉장히 기쁘시겠다는 저는, 거죠.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좀 일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A4 2페이지로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분은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분 네. 그러진 않으실. 아니 그래서 한번 좀 이쪽 읽어보시면서 그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결국 간신이 나타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간신 그 본인하고 네. 거기 그 위에 있는 왕이든 뭐 더 높은 네. 사람하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제가 아까 그걸 네트워크라고 간신은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책임을 누구 개인한테 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간신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나라 망치는 그 왕도 그 더 짝짝꿍이 문제인 거죠. 되거든요. 그 네. 사람도. 네. 그렇게 둘이 항상 그런 이 간신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생겨. 하지만은 그 안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책에 있죠. 유일하게 지금 안 넘어간 왕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당태종입니다. 정관의 정관 치를 치.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옆에서 아첨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이제 그 경계할 줄 알죠. 경계를 할 그게, 줄 알았던 위험하다는 말을. 자, 4월 25일 날 초판 일수회가 편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반응은 좀 괜찮습니까? 1세는 바로 나간 것 같고요. 아, 2세 찍은 것 같습니다. 역시 충신이라고 했으면 안 나갔을 나갔을 텐데 거야. 간신이라고 하니까는 간신처럼 안 하면 충신이 되는 거니까. 네. 아, 그런 거군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아니 네. 그리고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간신들한테 당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다 충신인 거죠. 충신들이죠. 아, 그러니까 충신들이 이걸 읽어야 돼. 왜냐하면 그 간신들을 조심해야지 자기가 안 당할 수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응.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민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이 책을 읽어야죠. 왜냐하면 간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네. 그 간신들을 다시 안 뽑으려면. 네. 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뒷부분에 갑자기 이 공동 저자인 오창익 국장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인과 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훅 하고 갑자기 던지시는데 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부지만 군자는 학습과 성찰을 반복하여 그게 몸에 밴 존재, 몸의 훈련을 통해 도달하는 인격일 것입니다. 종종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도덕적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군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경험적, 실증적 규정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네. 줄쳐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 이건 이제 보통 보면 막 공부 열심히 네. 하고 막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 예. 윤리, 도덕, 철학 이런 예. 거 뭐 그런 거에 좀 통달하면은 군자고 예. 학식이 짧은 사람은 소인 뭐 이런 식으로 예. 잘못 우리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까도 그 행동이라는 역사공부 거였잖아요. 잘하신다고 생각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사가 도덕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가 네네. 우리 도덕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만일 도덕만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스님이 되든지 뭐 저기가 됐겠죠. 근데 역사는 다른 문제잖아요.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의 네. 문제고 구체적인 이해가 부딪히는 문제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혹시 간신하면 나쁜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로 회귀될까봐 제일 걱정했던 문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학년 교수님께서 전에 내셨던 책이 그 호모 히스토리쿠스라고 이제 몇 차례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책에 이제 제가 꼭 기억하는 대목이 역사를 볼 때 세 가지 요소에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오학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조, 의지, 우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호모 히스토리쿠스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 간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어떤 게 구조적 요인이고 구조적 요소고 어떤 게 그 의지의 요소고 어떤 게 우연의 요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살피면서 볼 때 좀 이렇게 읽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조라던가 그 우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그 의지의 문제는 예.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옹호하고 또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간신의 감정이입을 하시지 마시고 간신에게 그 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좀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네. 그래야 구조가 바뀌죠. 네, 그래야 구조도 바뀌고 거기에 이제 뭔가 그 작년에 갑작스럽게 터진 그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1년 정도 빠르게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이제 정권 교체하는 식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간신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라는 책의 저자 오학영 교수님과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JYP의 또 다른 약점 포인트를 알았습니다. 뭐요? 역사에 엄청 역사? 약하시고. 약점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허술한. 근데 정확하게 읽으시는 게 놀랐어요. 네, 뭐 그러니까는 네. 같이 이렇게 책 가지고 토크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네. 편협한 독서 이력이 계속 지금 뽀록 나고 있는 JYP.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오학영 교수님 어쨌든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번 학기 또 연구 학기시라면서요. 너무 바쁘시게 지내지 마시고 또 재밌는 책을 한 권 또 아니 바쁜 게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재밌는 책을 또 한 권 쓰시면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모시고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